버려진 기술자, 죽어가던 비행기, 그리고 나의 아내까지 3일 안에 모두 살려야 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훈입니다. 전직군 항공기술자였던 저는 골목 정비소에서 여느 때와 같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 작업대 위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손때 묻은 공구들 사이에서 오래된 엔진 부품 몇 개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모터오일 특유의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이 공간이 제겐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평화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기름때 묻은 손을 천으로 대충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부품 주문이나 수리 이야기려니 했죠.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한기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 고객들과는 달랐어요. 딱딱하고 긴박한 톤이었죠. 한기훈님,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30분 내로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보 관계자라면 믿기 어려웠고 장난 전화라면 너무 진지했죠. 제가 길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건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큰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죠. 방위산업체와 연구소의 화려한 세계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그저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기술자일 뿐이었어요. 제 인생의 이막은 소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착하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열자 믿기 힘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어포스1 대서양 상공에서 갑자기 통신 두절, G7 정상회의 중 미국 대통령 탑승 항공기 실종, 그리고 이어진 속보, 에어포스1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불시착, 내부 시스템 완전 마비.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미국 대통령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그것도 국제 정상회의 중이라니. 이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위기였습니다. 서둘러 작은 가방에 필수품만 챙겼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몇 가지 특수공구들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가죽 공구 주머니에 손때 묻은 도구들을 넣으면서 이 낡은 도구들이 세계 최첨단 항공기를 상대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죠. 정확히 27분 후 검은색 세단이 정비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제 제자였던 박선우 참모였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불러내다니. 괜찮아, 선우야. 무슨 일인지는 알겠다. 가자. 차에 오르자마자 선우는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문득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저는 정부 전용기에 올라타 독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간 이식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해외 출장이라니.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대. 며칠 안에 돌아올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제 직업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호출에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가야 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나는 의사들이 잘 봐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아내의 목소리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지만 그 밑에 깔린 불안함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었어요. 사랑해. 곧 돌아올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구름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간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도 아직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아내 곁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선우가 태블릿을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G7 정상회의 중이었습니다. 에어포스1이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갑자기 모든 통신이 두절됐어요. 30분 동안 완전히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불시착했습니다. 미국 측 발표로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제가 말을 잘랐어. 에어포스1은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전역이 비상 상태입니다.
펜타곤, 백악관, 나토까지 모두가 초긴장 상태예요. 람슈타인에 도착했을 때 기지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미군 병사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어요.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펜타곤, 백악관, 나토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그들 모두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죠. 세계 최첨단 항공기가 어떻게 마치 EMP 공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지.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선우 참모였습니다. 선우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어요. 48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포스원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전기 시스템, 통신 장비, 항법 장치, 심지어 백업 시스템까지 모두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가로질러 에어포스원이 있는 경납고로 향하면서 선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든 나라가 수리 불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은 지금 기지 내 안전지역으로 옮겨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 거대한 푸른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항공기술의 집합체인 에어포스원이 이제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건 기계가 보내는 신호였어요. 제 손끝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람슈타인 공군기지 경납고에 들어서자 에어포스원의 웅장한 모습이 문 앞에 펼쳐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이자 세계 최강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항공기가 지금은 생명이 없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로 변해 있었죠. 길이 70m가 넘는 기체는 어두운 경납고 안에서도 그 위험을 잃지 않았지만 비행기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코 부분에 미국 국기가 희미한 조명 아래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컴퓨터와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답답함과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격렬하게 토론 중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무력하게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선우가 저를 항공기 중앙 부분으로 안내하며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핵심 부품인 MK7 통합제어 모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전자 시스템의 뇌와 같은 부품인데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진단 결과 내부 회로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부품은 없나?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부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제작이 가능하지만 최소 3주가 필요해요. 미국 본토에서 부품을 제작해 공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3주 동안 해외에 고립된다는 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죠. 더구나 제 아내에게는 그 3주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의사들은 상태가 더 악화되면 이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죠. 에어포스원 주변으로 걸어가며 기체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기체 표면의 매끄러운 곡선, 창문의 특수 유리, 엔진의 정교한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부분이 망가져 있었죠.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심장 마비로 쓰러진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한 박사님, 당신의 이력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K 설계 참여, 특히 통합제어 시스템 분야에서의 혁신적 연구, 솔직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당신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아시아 남성, 특별한 장비도 없이 낡은 가죽 공구 가방만 들고 있는 모습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죠. 특히 한 미국 엔지니어는 노골적으로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한 박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일하던 사람 아닌가요? 미국 관계자가 그를 제지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첨단 시설을 떠난 이유였죠. 저는 기계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값비싼 장비가 아닌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어포스원에 다가가 손을 대봤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표면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기체 전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기계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그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말해주었죠.
미세한 진동, 금속의 온도 차이, 공기 중에 감지되는 미세한 냄새,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보였습니다. 3일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경납고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놀라움을,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을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설계도도 없이, 진단 장비도 없이 어떻게 3일 만에 고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일주일째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계적인 문제를 넘어 사람의 의심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설계도는 필요 없습니다. 제 손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단 장비도 필요 없어요. 제 감각이 가장 정확한 장비니까요. 그 말에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죠. 몇몇은 비웃음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3일이 최선이었고 꼭 그 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선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경납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어요. 한 선생님, 부인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식 가능성은요? 현재로서는 상태가 더 악화되면 이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3일 안에 반드시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하늘이 보일 테고 아내도 병실 창가에서 그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납고로 들어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수공구만 챙겨 에어포스원의 전자장비실로 향했어요. 주변에는 미국 기술자들이 수개월간 개발한 복잡한 진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달러어치의 첨단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지나쳤습니다. 때로는 첨단 기술보다 오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MK7 통합 제어 모듈 앞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손끝으로 느끼는 미세한 진동, 코로 맡는 미묘한 냄새, 귀로 듣는 기계의 속삭임, 이것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장난 척하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눈을 뜨자 미국 기술자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겠죠. 첨단 장비 대신 손끝의 감각으로 진단하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제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기계와의 대화, 그것이 제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찾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겨우 20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본격적인 수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확신,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였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에어포스원의 전자장비실 안은 장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했어요. 경납고 천장의 높은 조명은 작업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에어포스원의 전자장비실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수많은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어 패널,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MK7 통합 제어 모듈까지. 하지만 제 손에는 단순한 수공구만 들려 있었어요. 오래된 드라이버, 니퍼, 핀셋,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노쇠 바늘 몇 개가 전부였죠. 미군 기술자들이 그런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진단 장비와 디지털 툴을 사용하는 데 익숙했기에 제 방식은 그들 눈에 고대 유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 아시아 남자 대체 뭘 하는 거지? 컴퓨터 진단도 안 하고 오실로스코프도 안 쓰고 진짜 전문가 맞아? 저런 구식 방법으로 뭘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계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면 미세한 전류의 흐름, 회로의 진동, 전자기파의 간섭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 감각은 그것을 소리로 변환해 인식했죠. 손가락을 회로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맥박을 짚듯이 회로의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계가 제 손끝에 펼쳐지고 있었죠. 아주 미세한 열의 차이, 전류의 흐름, 금속의 응력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보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박선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행 중이야.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선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정말 3일 안에 가능할까요? 미국 측에서 계속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좋았어요. 밤새 작업하며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아직 첫날이야. 천천히 감을 잡아가고 있어. 선우가 더 가까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내가 넘을 선이 아냐. 이 비행기에는 핵코드까지 들어있다고. 실패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다른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인데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제자였던 그는 지금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죠.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선우는 언제나 책임감이 강했고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일은 때로는 직관을 따라야 할 때가 있었죠. 걱정 마. 내 손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는 내게 말을 하고 있어. 선우의 표정이 의아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방식을 존중해주는 제자였으니까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미군 매튜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곧게 펴진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경계하는 자세까지.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봐요, 박사님. 국가 기밀에 접근하려면 적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 부분은 코드 레벨 7 이상의 승인 없이는 만질 수 없어요. 매튜가 가리킨 부분은 MK7 모듈의 핵심 영역이었습니다. 비밀 통신 코드와 핵 통제 시스템이 연결된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는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소령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듈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부분만 떼어내서 볼 수 없습니다. 매튜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추천을 받았다 해도 미국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군인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자국의 핵심 보안 시스템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불안할 테니까요. 소령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기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키듯 저도 제가 보는 것을 지킬 것입니다. 매튜의 말에도 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로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이상한 점을 찾아 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냄새, 회로의 진동, 금속 표면의 미세한 변화,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난 척한 장치예요. 제 말에 매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경계심 대신 호기심이 서서히 번져갔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비행기를 마비시켰어요. 흔적이 보입니다. 매튜가 천천히 다가와 제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흔적이요? 이 회로 패턴을 보세요.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손상되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가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튜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작업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걱정하더라고.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작업도 잘 진행 중이고. 당신은 어때? 많이 아파?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당신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간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이식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었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꽉 쥐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3일 안에 돌아갈게. 약속해.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계를 살리는 손이, 이제는 가족도 살리고 싶은 절박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3일, 그 기한은 이제 아내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MK7 모듈의 내부 회로까지 분해해야 했죠.
다른 이들은 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한 문제점을 제 손끝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습니다. 미세한 열 차이, 회로의 미세한 변형, 금속 표면의 변색까지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몇몇 미국 기술자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오래된 기술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감각이었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매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중과 호기심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정말로 뭔가 발견하신 겁니까? 우리 팀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소매로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 비행기는 스스로 고장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망가뜨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요. 매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제 손이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소령님. 매튜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단서가 발견되었고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였죠. 그리고 제 손끝은 가장 예민한 탐정이 되어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불빛 아래에서 MK7 모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집중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피로가 몰려올 때면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손끝으로 회로를 따라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세한 손상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인 정기적 고장이라면 회로의 손상은 무작위적이거나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회로의 손상 패턴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정확히 계산된 위치에 정확한 크기의 손상이 가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것이었죠. 작업실에는 이제 저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 FBI 요원들, 그리고 매튜 소령과 박선우까지. 그들은 모두 조용히 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의 의심은 이제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튜와 선우에게 모듈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확대경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배선이 보이시나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이지만 분명한 폭파 흔적이 있어요. 매튜가 놀란 표정으로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폭파라고요? 폭발물이 사용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발물이 아니라 나노 수준의 정밀한 파괴 장치가 사용된 것 같아요. 회로의 특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된 장치죠. 매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흔적은 우리 전문가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첨단 현미경으로도 찾지 못했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죠. 이건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시스템을 즉시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손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단 장비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겁니다. 손가락으로 회로를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울림, 그것은 마치 기계가 저에게 들려주는 비밀 메시지 같았어요.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듣지 못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된 손상이 점점 확산되면서 결국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마치 인체의 신경계가 하나씩 망가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선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에어포스원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다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냉각 시스템을 검사하던 중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튜브의 샘플을 채취해 미군 기술자에게 건넸어요. 이 물질을 분석해 보세요. 일반적인 먼지나 오염물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주입된 방해물질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켜 시스템 과열을 유도하는 특수한 화합물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에어포스원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누군가 내부에서 조작했어요. 그것도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매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에어포스원의 모든 인원은 최고 수준의 보안 심사를 거칩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제 범인을 찾는 일은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제 임무는 비행기를 고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은 FBI에게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어요. 회로 손상 패턴, 냉각 시스템의 이상 물질, 그리고 전자기 간섭의 흔적까지 제 손끝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증거들은 모두 내부 테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이 점점 분주해졌어요. FBI 요원들이 도착했고 그들도 제 발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문 분석, 화학 검사, 데이터 복구, 그들의 첨단 장비가 동원됐지만 결국 첫 단서를 발견한 건 제 손끝이었습니다. 한 FBI 요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F 과학수사팀도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어떻게 발견하셨죠? 당신의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계를 오래 다루다 보면 기계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저 그 신호를 해석할 줄 아는 거죠. 제게는 그저 촉이라고 할까요? 그 촉이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 장비보다 더 정확하다니 믿기 힘듭니다. 가장 정확한 센서는 인간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면서 잊어버린 능력이죠.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때로는 긴박한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집중을 유지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문제가 명확해질수록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범인을 찾는 작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촉과 감각이 범인을 쫓기 시작한 거죠. 미군 장교들과 FBI 요원들이 주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MK7 모듈의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손을 닦고 경납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한 선생님,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의사의 말이 끊겼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이식 가능성은요? 현재로서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이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수술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저 너머로 독일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행기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했죠. 손끝이 회로 위를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범인의 흔적이 제 손끝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문을 읽듯이 저는 범인이 남긴 기술적 지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각 부품의 손상 방식, 회로의 단절 패턴, 그리고 미세한 화학적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이건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공격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제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에어포스원이 내부자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의 보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박한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손끝으로 계속해서 기계의 상처를 읽어나갔습니다. 그 상처들은 범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새벽녘 경납고 안은 이제 완전한 조사본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FBI 요원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저는 온전히 제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저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MK7 모듈을 완전히 분해한 상태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위치와 연결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분의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겠죠. 설계도 없이 세계 최첨단 항공기의 핵심 부품을 분해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미세한 핀셋으로 회로 기판의 작은 부품을 들어올리던 중 CCTV 기록을 분석하던 FBI 요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한 박사님, 여기 봐주세요. 당신이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CCTV를 다시 검토했더니 뭔가 나왔습니다. 핀셋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FBI 요원이 있는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에어포스원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정비사가 에어포스원 내부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정비 작업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동선을 보세요. FBI 요원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요. 마치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비사는 분명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움직임에서 미묘한 이상함이 느껴졌죠.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일반적인 정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표준 정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FBI 요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도 정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동작이 너무 정확해요. 실수가 없습니다. 정비사라면 항상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 장비를 다루는 방식. 그건 미국 공군의 표준 절차가 아닙니다. FBI 요원이 재빨리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요원들도 모여들어 영상을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서를 찾아나갔어요. 추가 조사 결과 그 정비사는 톰슨이라는 이름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진짜 톰슨은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누군가가 그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유럽 출신의 스파이 노박이 있었어요. FBI는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독일 내 한 호텔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작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수리에 집중했어요. 범인을 찾는 것은 F1이었고 저의 임무는 비행기를 다시 하늘로 띄우는 것이었으니까요. MK7 모듈을 완전히 분해한 후 내부 배선 구조까지 파악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결국은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전기의 흐름은 제 손끝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각 배선을 따라가며 회로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어요. 설계도 없이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모든 회로의 연결 관계를 이해했죠. 복잡한 전자 회로가 마치 입체 지도처럼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군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제 작업을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설계는 최고 기밀인데 어떻게 이해하신 겁니까? 설계도 없이 어떻게 그 복잡한 회로를 파악할 수 있죠?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의문과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설계도는 종이에 있지만 진짜 설계는 이 회로 안에 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설계도는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줄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 회로는 제작 과정에서의 미세한 차이, 사용 중 발생한 마모, 그리고 수리 과정에서의 변형까지 모두 담고 있죠. 이 모든 역사가 회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면요. 엔지니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외의 눈빛으로 제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냄새로 회로의 과열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미세한 그을음 냄새가 특정 트랜지스터에서 나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고성능 열감지 카메라로도 찾지 못했던 과열 지점이었죠. 그 트랜지스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손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 회로가 과열되면서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손상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어요. FBI 요원들이 즉시 사진을 찍고 증거로 기록했습니다. 매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아내시는 거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기계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계는 제게 범인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계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손상된 부품들을 하나씩 수리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왔어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밤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손가락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비사라는 이름의 첩보 해커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기계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범인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MK7 모듈의 재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수백 개의 부품을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기계와의 대화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작은 드라이버로 마지막 나사를 조이면서 저는 이제 단순한 수리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동에 맞서는 정의의 문제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인간의 감각이 첨단 기술보다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죠. 모듈을 들어올리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비행기에 장착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범인의 마지막 흔적, 그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날 아침, 경납고 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리한 MK7 모듈을 다시 에어포스원에 장착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군 장교들, FBI 요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이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었으니까요.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한 집중력을 느꼈어요. 아내를 향한 마음,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전원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킨 후 전원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기계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녹색 불이 들어왔어요. 시스템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경납고 안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을 완전히 찾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시스템 진단을 시작합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미군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비, 항법 시스템, 보안 프로토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죽었던 환자가 다시 생명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공격을 계획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에어포스원의 정비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일정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 날짜에 정비 기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문서상으로는 MK7 모듈 정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 내용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라이언 대령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라이언 대령은 어떻게 정비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정비부서가 아닌 보안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요. FBI 요원이 즉시 그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며 누가 언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라이언 대령의 배경과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요원들과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에어포스원의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혹시 모를 추가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끝으로 각 부분을 확인하며 기계가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들었죠. 라이언 대령은 에어포스원의 고위 보안 책임자였어요. 그가 내부 배신자라면 이건 최고 레벨의 보안 위반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배신자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에어포스원의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더 이상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비행기는 다시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매튜 소령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요. 왜 이런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녁이 되자 박선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 대신 눈에 띄는 긴장감이 느껴졌죠. 선생님, 라이언 대령이 체포됐습니다. FBI가 그의 통화 기록과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락 흔적을 발견했어요. 선우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확인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당신과 대면을 요청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범인과의 대면은 제 임무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대면실로 들어가자 라이언 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엄있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패배감과 후회로 가득 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박사님 들어오셨군요. 의자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나요? 라이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셨습니까?
저는 모든 흔적을 지웠는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운 흔적도 기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상 패턴, 그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죠. 라이언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고 그들이 접근해왔을 때 저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만 넘기라고 했어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안전까지 위협할 줄은. 그의 말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약점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에어포스원의 정비 일정을 조작했군요. 그리고 가짜 정비사가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통신 시스템만 마비시켜 정보를 빼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의 배신이 국가의 심장을 겨눴고 그 배신을 밝혀낸 건 퇴직한 기술자의 촉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인생의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언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자 FBI 요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라이언의 자백 내용을 전달하고 증거 USB를 제출했습니다. 그 USB에는 제가 발견한 모든 기술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분석 결과 이번 작전의 배후에는 적성 국가 정보기관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G7 정상회의를 방해하고 국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죠. 작업실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병원에서 거는 전화는 항상 불안감을 주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기훈 씨? 의사 김민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톤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죠.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안정되고 있고 다른 생체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저에게 말을 건넸듯이 이번에는 운명이 제게 말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박선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축하해요, 선생님. 모든 게 잘 되고 있네요. 비행기도 살리고 범인도 찾고 이제 부인까지 회복 중이라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에어포스원을 완전히 복구해야 해.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작업을 위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계를 완전히 살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드디어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손끝에 기적이 비행기를 살렸고 이제 그 기적이 제 가족에게도 닿은 것 같았습니다. 에어포스원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이제 긴장감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희망이 서려 있었고 군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전력 시스템, 통신 장비, 항법 장치, 제 손길이 닿은 곳마다 기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제어 패널 앞에서 각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하며 미세한 조정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MK7 모듈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것처럼 비행기 전체가 생명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녹색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기계의 진동은 이제 건강한 맥박처럼 느껴졌어요. 미군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흥분과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통신 시스템 정상 작동, 항법 장치 초기화 완료, 모든 수치 정상, 보안 프로토콜 활성화, 방화벽 재구축 중. 매튜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로 해내셨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부분은 사고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튜의 놀라움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점검이 남아 있었어요. 손끝으로 각 회로와 장치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왔죠.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날 믿어도 돼. 그 순간 기계와 나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차갑고 영혼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기계도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매튜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기한 것을 어떻게? 저는 작업 중이던 패널에서 손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령님, 기술이란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그것을 만든 것은 사람이고 그 안에는 만든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기계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매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자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놀라운 소식입니다. 부인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어요. 자연회복 반응이 나타나면서 간 수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식 없이도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사의 기로에 있던 아내가 이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니.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호전된 겁니까? 오진 가능성은 없나요? 의사의 확신에 찬 대답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모든 지표가 호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심지어 간 수치뿐 아니라 다른 장기들의 기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입니다만 때로는 이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거든요. 전화를 끊고 잠시 작업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독일의 맑은 하늘은 한국의 하늘과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제 아내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고 에어포스원은 다시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작은 정비소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를 수리하고 국제적인 테러 음모를 밝혀내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제가 처음 그를 가르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어린 학생이 이제는 당당한 국가 공무원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죠. 고마워, 선우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도 느꼈어요. 선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 다 살렸어요. 비행기도 사람도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없어. 그저 기계가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형은 정말 대단해요. FBI도 못 찾은 증거를 발견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 고친 비행기를 수리했잖아요. 게다가 아내분까지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아요. 선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고치면서 범인을 찾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상태도 호전되다니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완벽했습니다. 기술이란 게 결국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그 목적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거야. 에어포스원이 대통령을 보호하듯 의학기술이 아내를 살리듯 모든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니까. 선우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을 해야 했죠. 제어실에서 시뮬레이션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에어포스원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녹색 불빛이 가득했어요. 엔진, 전자장비, 통신 시스템, 항법 장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됐습니다. 미군 기술 책임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존경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비행 테스트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일로 미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의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모두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저는 소박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에 그는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엄숙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 미국은 당신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기술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비행 테스트 후에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좌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내일 테스트만큼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후에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내일의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비행기는 다시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한 국가의 상징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이기도 했죠.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가족을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그녀의 미소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말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많이 지쳐 보여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내일 최종 테스트만 하면 바로 돌아갈 거야. 서둘지 마요. 난 이제 괜찮으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와요. 아내의 이해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는 그녀가 있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랑해. 곧 만나자. 나도 사랑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세계 최첨단 항공기의 고장, 국제적인 음모, 내부 배신자,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한 명의 퇴직한 기술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소설보다 더 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아내 곁으로 빨리 돌아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에어포스원을 고치고 범인을 찾아내는 영웅의 역할보다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평범한 남편으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의 시험 비행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거대한 푸른 비행기가 밝은 햇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기가 그려진 기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마치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임시 통제실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미군 관계자들, FBI 요원들, 그리고 박선호와 매튜 소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 순간은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전해진 소식에 통제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활주로에 선 에어포스원에 고정되었어요. 조종석에는 미군의 최고 테스트 파일럿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지만 오늘의 비행은 그에게도 특별한 임무였을 거예요. 활주로에 선 채로 그 웅장한 비행기가 엔진을 가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먼저 왼쪽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오른쪽 엔진도 가동되었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대한 날개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모든 시스템 녹색 신호. 이륙 승인 요청합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승인이 떨어졌고 에어포스원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죠. 이륙 속도에 도달. 기수 들어올립니다. 그 순간 에어포스원의 앞부분이 서서히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체 기체가 지면에서 떨어지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통제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가슴도 벅차올랐어요. 고철 덩어리였던 비행기가 다시 하늘을 날고 있었으니까요. 이륙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관제탑에서 전해진 소식에 경납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에어포스원은 하늘 위에서 우아하게 선회하며 완벽한 비행 능력을 과시했어요. 3일 전만 해도 거대한 고철 덩어리였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다시 생명을 얻어 하늘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0피트 도달.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기내 압력, 온도, 산소 레벨 모두 최적 상태입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에어포스원의 모든 상태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마치 사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비행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박선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백악관에서 정식 감사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훈장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에어포스원이 테스트 비행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먼 하늘에서는 에어포스원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은 점 안에는 제가 며칠간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에어포스원은 완벽한 착륙을 성공시켰어요. 테스트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리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마치 새 비행기처럼 조종됐어요.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내로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지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의전 담당자들은 환영 행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골목 정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기술자였을 뿐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다니요. 다시 기지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취재진들도 여럿 모여 있었어요.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고 곧 마린원이라 불리는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매튜 소령이 저를 영접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한 박사님, 대통령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엄청 긴장되는군요. 매튜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대통령이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엄중히 경계했어요.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먼저 둘러보고 그 후에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방 안에는 미국 국기와 대통령 문장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그는 예상보다 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직접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한 박사님, 당신의 놀라운 기술과 헌신에 미국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이름도 몰랐지만 이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희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제가 가장 잡고 싶던 손은 병원에 있는 아내의 손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당신 혼자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그것도 단 3일 만에.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대통령은 특별히 제작된 감사 메달을 저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초청장을 건넸어요. 백악관 방문 초청이었습니다. 언제든 미국을 방문하시면 백악관의 문은 항상 열려있을 당신과 부인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화려한 영광보다 아내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 각하.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했고 백악관으로의 귀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활주로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엔진이 다시 가동되고 거대한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에어포스원을 보며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저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환송식도 요란한 축하도 없었어요.
그저 소리 없이 귀국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선우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과장이 심하구나, 선우야.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비행기를 고쳤고 이제 집에 돌아갈 뿐이지.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국가안보를 지키셨고 국제관계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첨단 기술보다 사람의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선우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가 아닌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그와 함께한 이 특별한 경험은 우리 둘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면 연락해. 정비소로 찾아와. 커피 한잔하자. 네, 선생님. 꼭 찾아뵐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의미, 사람과 기계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고 취재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한 일상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아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정말 돌아왔네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와 긴장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고치셨다면서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그냥 일이었어. 중요한 건 당신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독일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비행기도, 아내도, 그리고 저 자신도. 누군가는 저를 정비소 아저씨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술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제 손끝의 작은 기적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어포스원의 수리와 국제적인 테러, 음모는 이제 저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영웅이란 화려한 업적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보,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드디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경납고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무대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